길을 다니다 보면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담고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 이분들은 노인 빈곤의 상징처럼 떠올려지는 존재이지만 그 실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의 노동 실태와 또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한 얘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을 돕는 손수레 사업을 이끌고 있는 도봉 시니어 클럽 이율기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숭실대 사회복지학부의 허준수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도봉 시니어 클럽 여기서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손수레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손수레 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손수레 사업단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고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 및 취업의 기회 제공과 재활용품 수거를 통한 지역 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 아파트, 시장, 마트 등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된 자원업체로 가져가면 파지, 고철, 공병 등 품목별로 무게를 산정하여 월 실적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폐지를 수집하면 그냥 특정한 금액을 서울시하고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현재 16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도 대비 30명 정도 참여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손수레 사업단에 대한 그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만족도 내용에는 뭐 일에 대한 만족도, 활동 시간, 뭐 전반적인 그 손수레 사업단에 대한 만족도를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30명 중 일에 대한 만족도가 90%, 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86%, 손수레 사업단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88%로 나타났습니다. 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손수레 사업단 참여자 만족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도봉구 손수레 사업단은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들은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현 주소를 좀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픔이고 예. 그다음에 절대적인 빈곤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정부에서 이런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많은 조사에서도 있었지만 후기 노인인 70대, 특히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절대적인 빈곤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지 수집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신체, 정서적 또한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제적 안정, 일자리, 주거,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태 조사는 된 바가 없다 그러지만 대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폐지 줍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좀 통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정치고요. 아, 추정치예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전국 자원 활용 연대라고 이제 이 자원을 수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고물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연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175만 명의 노인들이 폐자원을 수거를 하고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전국 고물상에 7만 개가 있고 예. 그중에 25명 정도가 매일 폐지를 수거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과대 추정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매년 3년마다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퍼센테이지가 예. 4.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근거를 추정해서 보건복지부는 한 10만 명 정도가 폐지 수집을 하지 않겠는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과제는 정확하게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우리 문제 해결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게 네. 아니 175만과 10만의 그 차이는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여태껏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보건복지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일단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통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 9월 전수조사에 의한 그래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81세 이상이 39.4%네요. 그리고 76세에서 80세 이분도 참 고령이십니다. 35.1%. 그러니까 76세 이상의 노인들이 무려 지금 한 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통계가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 네네. 예, 저 부분은 굉장히 좀 그나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서울시가 지난해 25개 자치구의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14명의 폐지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 그래프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70세 이하의 어르신들은 8%에 지나지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80세 이상을 보면 무려 40% 이상이 돼서 그렇죠. 폐집 수집 어르신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70세 이하의 경우에는 폐지 수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노인들이 일자리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셨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안에서 퇴직 이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비록 급여는 낮지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빈곤하더라도 이 폐지 수입 활동으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미 그 오래전에 퇴직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빈곤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 능력의 부족,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노동시장에서 어떤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미 60대 이후에 이 폐지 수입을 진입했고 그다음에 계속돼 오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폐지 수입 어르신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 중에서 좀 섬뜩하게 들리는 게 60대쯤에 이미 폐지 수집의 시장에 들어와서 80세까지 그러면 10년 이상 절대 빈곤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우리나라에만 이런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고 그다음 우리 이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 부분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작년에 고령사에 진입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 정도에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의 대표적인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이 됐지만 이게 잘 성숙이 안 되고 지금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이 55%, 매년 좀 증가하고 하여튼 줄어들고 있는데 받고 있지 않는 노인들이 55% 정도 됩니다. 아니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또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부분은 받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52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보험이 아닌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네. 20만 원 이상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빈곤율이 1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르신들이 복지에 사각지대고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폐지 수집 활동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손소래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시고 예. 그분들은 이제 폐품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상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근무 조건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이제 일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손수레 사업단 얘기잖아요. 네네네. 손수레 사업단은 하루에 3시간 정도의 노동에 네, 월 30시간. 월 30시간 정도 노동을 하게끔 제한돼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은 일정한 금액의 그 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루 일과가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그분들은 그것이 이제 생계의 적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아. 개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럼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일단은 폐품의 가격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폐지가 148원, 저희 1kg당입니다. 1g이 아니고 1kg당입니다. 신문지가 150원, 고철이 194원, 알루미늄 캔이 1,100원인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철이라든가 알루미늄 캔을 뭐 여력상 수집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폐지나 신문지 정도를 모으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이 폐지 수입을 통해서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개별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예. 개인적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예, 본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손수레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예. 경우에는 월 38만 원 정도의 예. 수입이 있습니다. 이 38만 원의 수입을 좀 나누어 보면 예.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19만 원이 예. 지급이 되고 예. 그 외에 개별 이제 활동에 따른 예. 월 매출 실적에 따라서 조금 추가로 더 지급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예. 일단 저 서울시의 전수조사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서 손수레 사업단이 아닌 그러니까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들의 평균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1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분이 51.9%. 그러니까 손수레 사업단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그렇죠. 2배 가까이 네네. 수입이 있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10에서 20만 원 사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손수레 사업단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폐지를 3시간만 줍고 네. 그리고 19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기본 일단 19만 원. 기본 19만 원이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네네. 예, 실적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그런 분 기본금만 따져서도 24.9% 그리고 20만 원 이상은 15.3%가 거의 정말 차지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전체의 거의 80%가 지금 20만 원 미만의 월 수입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 기금 연금이니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네네. 페이지 수입만으로 놓고 본 그렇죠. 거겠죠? 네네. 예. 아니 그러면 하루에 10,000원도 벌지 못하는 이 일 그런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길거리에서 뭐 차량 지나가죠. 더군다나 뭐 미끄러운 그런 빗길이라든가 눈길에는 또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결국은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제 복지 국가면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을 이제 갖춰야 되고 우리나라도 갖췄는데 그게 이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고 특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이미 이제 그 국민연금의 어떤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기 예. 때문에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 때문에 예. 퇴직 이후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예.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기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쪽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82%가 조사 결과 예.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그래픽이 또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폐지 수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87.7%입니다.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35%. 수집 사유는 다들 경제적 어려움을 제일 먼저 꼽았네요. 83%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으로 버는 수집이 월 10만 원 미만이 아까도 보셨지만 51.9%. 이렇게 네네. 되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네네. 절대 빈곤 네. 또 복지 사각지대에서 폐지는 최후의 보루 같은 그렇죠. 그런 벌이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폐지수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87%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대상자가 예. 소득화의 70%입니다. 그래서 예. 차상위 계층과 빈곤 계층, 예. 중류층을 포함해서 이런 예.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래 노동을 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수집을 고령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인 기초 수급자 수급액. 급여도 예, 급여. 현실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여기 이제 다른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남성보다는 또 여성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 여성 빈곤화의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교육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뭐 소일거리나 뭐 건강을 위해서 폐지 묻는 어르신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소수죠. 그거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회 참여, 뭐 본인의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해서 예. 아니면 이런 부분인데 8, 90% 이런 분들이 오늘 나가서 그 한 달에 10만 원도 벌어오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예. 포함해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희석화시키는 그런 물타기는 네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태를 봤습니다. 이제 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1월에 이미 70대 할머니 사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입니다. 차에 치여서 폐지를 줍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그 사고가 뉴스에 보도가 된 바 있죠. 이런 사례들이 꽤 많다면서요. 네. 다행히 이제 우리 시니어 클럽이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수집한 폐품을 리어카에 높이 쌓아서 이제 싣고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보면 예. 그 시야를 가려서 당연하죠. 위험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폐지 무게도 상당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수레를 컨트롤할 만한 기력이 뭐 순식간에 없게 되면 그러면 통제가 안 돼서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자 주로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돼 있습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폐지 줍는 활동이 고령자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오래전에 고령자 적합 직종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 2004년부터 사회적 일자리인 노인 일자리, 네. 공공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정책 목표가 생계 보호를 받지 않는 차상위 이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예. 이게 몇 년 지나면서 노인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 자원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적인 대상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이 경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누가 근로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늦게까지 예. 그다음에 여름부터 겨울 봄부터 겨울까지
교통사고, 낙상사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또 3개, 4개씩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면 근골격계 문제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정말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이 돼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노인 일자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이 위험, 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고와 또 그 건강을 지키지 못할 위험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지금 손수레 사업단에서는 하고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의 핸드 카터기를 새 것으로 사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 조끼를 입히고 예. 또 뭐 핸드 카터기에 그 형광 테이프를 부착해서 예. 차량들이 예. 어르신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사고 사례 동영상 예. 등을 활용해서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이 일이 노인 적합 업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다른 일자리를 네. 제시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손수레 사업단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롤 모델이 돼야 되느냐, 다른 일자리가 롤 모델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업단이나 노인 일자리로 우리가 연계시키는 거는 그냥 임기 은병식 방편이라고 하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잔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호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예. 저는 이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보다 특히 82세 쓰레기 이런 자원을 수집하는 예. 폐지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분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예. 심리사회적인 돌봄 공동체 이런 전달 체계를 예. 만드는 게 더 시급하지 예. 이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90세, 100세까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관을 하는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조금 노동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원하시는 분들을 사용해서 이런 폐휴지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어떤 공동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율기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7만 원 정도 2017년에 겨우.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그 노인한테 적합한 일이면서 수익도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들을 그 노인 일자리 쪽으로 전환을 못 시키고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는 예. 이제 공익형, 지장형, 뭐 인력 파견형 이런 유형으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1인당 27만 원 예. 이것은 이제 공익형의 유형에 속하는 거죠. 예. 공익형은 이제 법적 지위가 자원봉사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지역사회 공익 정진을 위한 활동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격이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수령받는 분만 참여가 가능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형은 법적 지위가 뭐 근로자로 이제 분류가 되고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급여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가 이제 시장형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형은 또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지침상 참여 자격들이 엄격하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형에 참여가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분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수급에 제한을 받아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 이중 수급이고 삼중 수급이고 일단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회에 살면서 지금 무슨 쪽방에 살더라도 월 25만씩을 내야 되는데 그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 27만 원을 받더라도 그 쪽방비 다 내면 2만 원 남아요. 그리고
저 기초 수급의 경우에도 사실 기껏해야 30몇만 원, 40몇만 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밥 한두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인데 일을 그거 봤으니까 이걸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이런 여러 가지 노인 빈곤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차상위 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예. 이것을 양적 질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질적인 차원의 개선보다는 양적인 차원으로 증가하면서 그 처음에 초기에 목표로 했던 차상위 빈곤 계층의 추가적인 실비 급여 정도의 수준으로서의 노인 일자리에 예. 그런 어떤 목표가 훼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폐지 수집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예. 저학력이고 고령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시니어 클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 노인 일자리의 어떤 규칙적인 활동에 예. 여러 가지 그 집단으로 활동하는 거를 예. 본인들이 거부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인 생활보호 대상자인 예.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도 생계급여가 모자라서 예. 추가적으로 하는데 노인 일자리에 가다 보면 그게 노인 일자리 급여를 월 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게 소득으로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기 거죠.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메꿀 수 있는 현금이 지급되는 예. 폐지 수집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게 이게 예.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두 분이 생각할 때 폐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 뭐가 될까? 우리 관장님서부터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강도, 노동 시간 대비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예. 일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시장형 사업의 어떤 보조금 지원이 조금 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짧게. 네, 폐지 수집 활동 어르신들은 빠르게 우리 사회에서 해결이 되고 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숫자 논리에 지금 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을 우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하고 네. 앞으로 초고령사 1000만 시대 대비해서 노인 인구가 더 증가를 하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부양 의무제부터 확실하게 좀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렇죠. 생각도 합니다. 네네. 자, 도봉 시니어 클럽의 이율기 관장님 그리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